자, 그러면 진단주수별 합의금 과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 6주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그런데 6주면 얼마입니다. 라는 합의금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통상적으로 진단 기간을 중심으로 기준액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피해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가장 잘 다룬다고 자부하는 사건 찾기 TV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저 교통사고 났는데요. 6주예요. 8주예요. 합의금 얼마 받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요. 단순하게 진단주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이후의 치료 과정,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귀 가능성의 여부, 그리고 사고의 크기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고려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진단주수별 합의금 과연 얼마예요? 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진단 6주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그런데 6주면 얼마입니다. 라는 합의금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통상적으로 진단 기간을 중심으로 기준액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실제 피해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다룬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충격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무릎이 좀 아파요. 단순히 타박상으로 알고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근데 좋아지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밀검사를 해볼까 했더니 정밀검사 결과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내측에 측부 인대 손상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초기 진단은 6주였지만 재활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회복이 굉장히 길어졌고 직업 복귀 역시 너무 길어져서 휴업 손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 사건의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였지만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거기에 중상해 사고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치료비를 넘어서 이제 이 사고는 향후 치료비, 후유장애 가능성, 직업의 손실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이분의 정신적인 피해까지 모든 걸 반영한 합의 전략을 도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한 결과 형사 합의금 1억 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분은 안정적으로 일상과 직업에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밀검사, 의료자문, 그리고 진단주수의 연장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교통사고 피해 사건에서 최종 진단주수는 보상 과정에 분명히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예를 들어 초진에서 단순 6주 진단이 내려졌더라도 정밀검사 그리고 전문 의료인의 소견을 종합해보면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중상해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번 사례도 단순 타박상이었지만 무릎 부상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인대 파열로 판명됐고 6주에서 20주로 상향 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중상해 판단은 단순히 진단서에서 6주로 20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분의 양형, 즉 형량이라고 하죠. 여기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재활비, 향후 손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처음 받은 진단주수, 이 첫 초진 진단주수가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일단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의학적인 근거, 그리고
저희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결합돼야만 현실적 손해 그리고 부상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1억의 합의금을 저희가 도출을 했죠. 이게 핵심이 뭐냐? 결국 자료와 전략입니다. 진단이 연장돼서 중상해로 인정되면 합의금 산정에도 물론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진단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배 이상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을 훨씬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의 실제 고통,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까지 온전하게 충분히 반영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결과 합의금이 단순 치료비 수준을 넘어서 향후에 그리고 현재 생활의 안정까지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굉장히 따로 생각하세요. 민사는 그냥 자동차 보험사랑 하고 형사는 개인 합의를 해야지.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에서 다툴 손해액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민사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형사에서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뭐 초진 그리고 나중에 받은 진단 이런 것들의 단순 접근이 아니라 형사, 민사 이 두 개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해자분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일단 한시름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 사고의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였을 때 가해자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됐다면 이거 역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 보장 기능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거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분의 양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팔렸던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입 상품마다 가입 시기마다 보장 범위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보장 내용과 약관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무리 조언 드리면요. 교통사고로 단순히 짧은 기간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결코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인대손상, 골절, 그리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이런 사고들은 후유증이 예상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 합의를 괜히 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 모든 문의 저희 사건찾기 TV 오픈 카카오톡 또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법률사무소 대청 사건찾기 TV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가해자분의 운전자 보험을 활용을 하거나 혹은 또는 피해자분의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성공보수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뢰인께서는 비용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숨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건찾기 TV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분들이 피해자나 가해자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지원하는 법률사무소 대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찾기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